그럼 GP 70. 그러니까 시험점수 70. 그렇지, 그렇지. 자, 숙제 질문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뭔줄 줄 알았어요. 발로 찰까 말까 30번 정도 고민했는데 잘 참지. 왜? 너는 숙제 안 해도 되고 나는 발로 차면 안 돼? 축구하다가 발이 나왔어요. 근데 너도 숙제 안 하다가 아니다. 아니야. 질문하세요. 네? 207. 저희 걔네들 맞아. 필요 없어. 질문이라고 하고 다시 한 번 같이 있어. 내가 27번 애들이 막 좋네. 내 할일 아니야.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또 없어? 없으면 20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번 백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1-i의 2n제곱은 2의 n제곱 곱하기 i를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결국에 백이하의 자연수 n을 몇 개인지 세는 거잖아. 그지? 백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일단 최소 100개가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많잖아, 그죠? 100개는 많아. 하나씩 다 집어 넣어볼 수 없단 말이지. 1부터 100까지, 그죠? 그러면 무조건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수랑 여기에 나와 있는 지수랑 비슷하게 맞춰주면 좋아. 오케이? 어쨌든 지수가 서로 2배잖아. 그지? 이해되세요? 지수가 서로 2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1-i의 2n제곱을 1-i의 제곱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1-i의 제곱은 얼마야? 얼마야? 빨리 계산해봐. 마이너스 2i예요.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i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나? 맞아?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2랑 i니까 둘이 따로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마이너스 2의 n제곱 i의 n제곱 되셨어? 여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 얘랑 2의 n제곱의 i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봐봐. 마이너스 2의 n제곱 i의 n제곱이랑 2의 n제곱 i랑 둘이 똑같아야 돼. 그지? 그럼 이걸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n의 개수를 세시면 좋은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풀 수 있어? 조건이 뭐야? 얘를 만족시켜준다는 n의 조건이 어떻게 될까?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져. 어떻게 하면? 응? 아? 3 넣으면 똑같아져? 근데 3 넣으면 얘 마이너스 8이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는 사라지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좌변에서 우리가 n에 대한 어떤 값을 넣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두 가지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부호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2고 여기가 2니까. 그지? 부호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에도 n제곱이 달려있으니까 얘를 거듭제곱 시켰을 때 i도 나오도록 n의 값을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n에 대해서 신경 쓸 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신경 쓰기가 귀찮으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i에다 옮겨보면 어떨까? 그러면 2의 n제곱에 마이너스 i의 n제곱은 2의 n제곱 i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나? 그럼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2의 n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둘이 날려주시면 결국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i의 n제곱은 i가 나오도록 n의 값을 조절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번에는 n의 규칙이 뭐야? n에다가 어떤 숫자 집어넣으면 돼? 결국에 단위허수, 허수 단위 i는 4를 기준으로 반복이 되니까 n은 주기가 4일 거야. 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처음에 넣어볼 수 있는 숫자는 누구야? 처음에 넣어볼 수 있는 숫자 3이지. 3 이해돼? n은 3부터 시작인 거야. 근데 주기가 4니까 뭐 7, 11, 15 쭉쭉쭉 가겠지. 그지? 이해돼? 세면 몇 개야? 25개가 나오겠습니다. 되셨나? 다 됐어?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방정식 시작이죠. 방정식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1차 방정식 있고 2차 방정식 있고, 그죠?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우실 거고, 앞으로도 배울 방정식들이 뭐 많아요. 삼각 방정식, 또 뭐 있지?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방정식의 개수는 많아요. 그러면 앞에 항등식 단원에서도 말했듯이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식에다가, 등호가 있는 어떤 식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게 방정식이다. 그죠? 그 특정한 값이라는 걸 뭐라 그랬냐면 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해되시나? 해라고 불렀어요. 그럼 결국에 해라는 걸 찾는 건데, 지금 와서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을 단순히 푸는 방법 같이 단순한 건 배우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 그죠? 그건 이미 중학교 단계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면 그거에다가 추가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추가시켜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에요.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방정식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구간을 나눠서 푸셔야 돼요.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을 나눕니다. 구간을 나눠서 어떻게 해야 돼? 구간을 나누면 우리가 나눈 구간의 개수에 따라서 방정식이 새로 생깁니다. 그죠? 구간을 내가 2개로 나눴으면 방정식이 2개가 되고, 구간을 3개로 나누면 방정식이 3개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된 각각의 방정식을 푸셔야 된다. 그지? 각각의 방정식을 풀면 각각의 방정식에서 해가 다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게 전부 다 해야? 아니죠. 뭐만 해야? 공통 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나눠 놓은 구간에 해당하는 해만 정답이다. 아시겠나? 나중에 문제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2차 방정식 다들 풀 줄 아시죠? 2차 방정식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첫 번째 인수분. 인수분해 안 되면 뭘로 풀어? 근해 공식. 그죠? 근해 공식은 뭐야? x는 뭐야? 근해 공식. 응?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죠? 이게 근해 공식이에요. 왜? 처음 봤어? 알고 있지? 오늘 왜 이렇게 다 죽을라 그래? 오랜만에 학원에 와서 그래? 기운을 내 얘들아. 자, 근데 이제 얘는 언제 쓰는 거였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생긴 2차 방정식에다가 쓰는 거였고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가운데 항이 요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원래 b였던 가운데 항이 2b'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짝수를 하나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항이 왔을 경우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근해 공식은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해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b'은 뭐야? 원래 있던 가운데 항의 절반을 갖다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짝수 근해 공식. 이것만 써도 상관없어. 그지? 근데 얘를 모르면 결국에 원래 근해 공식을 갖다가 뭘 해야 돼? 약분을 해야 돼. 그게 조금 귀찮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산 속도는 짝수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빠르다. 아시겠나? 그러면 이 근해 공식에서 따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은 영어 약자로 D라고 쓰고요. D의 내용물은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내용물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근해 공식이 어디 들어있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판별식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근해 공식 B제곱 마이너스 4AC도 당연히 근해 공식이고요. 그죠? 짝수 근해 공식 안에 들어있는 B' 제곱 마이너스 AC도 당연히 근해 공식이다. 근데 얘는 짝수니까 4분의 D라고 해서 B'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거 두 가지가 근해 공식인데 판별식인데 왜 이름이 판별식이냐면 근해 개수를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해 개수. 오케이? 근해 개수. 각각이 어떻게 된 거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랑 판별식이 0일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뉩니다. 요거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근해 공식 요 2차 방정식에다가 근해 공식을 써봤을 때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오면 루트가 살아남아. 그지? 루트가 살아남아. 그러면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남는다는 얘기니까 근이 반드시 몇 개야? 2개예요. 2개. 2개라고 하지 말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살아남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요. 판별식이 0이라면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루트가 없어지잖아. 그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통째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한 개만 남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한 개인 경우를 뭐라 했어? 중근을 갖죠. 이해되시나? 이해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부터 루트 안에 음수를 넣을 수 있었잖아. 그지? 루트 안에 음수 넣는 걸 뭐라 그래? 허수라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됩니다. 그래서 해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는 얘는 2개, 얘는 1개, 얘는 없습니다. 알겠나? 실근의 개수는 없는 거고요. 허근이 2개가 생기는 거다. 됐어? 요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다. 되셨나? 지금 간단하게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야?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갖다가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는 정확히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알파와 베타를 직접 구해보지 않고도 요 두 개의 근이랑 2차 방정식의 계수들끼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아시겠나? 알겠어요?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정확히 뭔지 몰라도 뭘 구할 수 있냐면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알파 베타가 정확히 뭔지 몰라도 내가 안 구해봐도 두 개를 더하면 얼만지 두 개를 곱하면 얼만지를 요 2차 방정식의 식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두 근의 합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a분의 c 요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 알겠어? a는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 b는 뭐야? 1차항의 개수. a는 최고차항의 개수, c는 상수항. 요렇게 사용하시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알겠어? 알겠어? 예.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혈내근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혈내근. 혈내가 뭐였어? 응? 뿔마? 뭐? 맞으면 당당하게 말하면 되지. 말하면서 뿔마? 이런 거. 선생님이 약간 짧으잖아요. 그냥 보는 거잖아. 선생님 눈빛이 약간 그렇게. 네 마음이 찔려서 그런 거잖아. 아니에요. 그냥 마음 따뜻해요. 켤레가 뭐예요, 여러분? 무리수나 허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바뀌는 걸 켤레라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에서 내가 한근 x를 구했는데 얘가 p 플러스 루트 q다. 한근이 p 플러스 루트 q야. 오케이? 그러면 반드시 다른 한근은 얼마여야 돼? p 마이너스 루트 q여야 돼. 이해되세요? 알겠어? 살짝 이해를 시켜드리면 p 플러스 루트 q라고 생긴 근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서 구했을걸? 이걸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해는 반드시 무슨 방법으로 구했겠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을 텐데 근의 공식의 모양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한 근이 플러스를 가져갔으면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를 가져갔을 거니까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면 다른 한 근이 p 마이너스 루트 q인 게 거의 확정입니다. 그죠? 얘는 실근일 때의 얘기고 만약에 내가 근을 구해봤는데 아니면 혹은 누가 알려줬는데 한 근이 p 플러스 q i야.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여야 돼? p 마이너스 q i여야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알겠어?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얘는 언제 성립하는 얘기냐면 모든 개수
개수가 유리수일 때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일 때만 이 얘기가 성립을 하는 거야. 만약에 그럼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면 어떡하냐면 켤레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올 수가 있어. 오케이? 만약에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면 켤레근이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인데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q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나요? 알겠어? 요거를 염두를 좀 해 두셔야 돼. 왜 그러냐면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면 요 마이너스 b 자리에 유리수가 올 거 아니야. 그지? 정상적으로 p가 튀어나오는데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b 자리에 무리수가 벌써 들어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켤레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무리수나 허수 부분이 아니라 유리수 부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하나가 조금 더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간혹가다 문제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필기하세요. 아니 그래도 12시에 전에는 없잖아. 아? 12시에 누가잖아. 아, 그건 그냥 해본 말이고 장난친 거고. 근데 좋은 방법을 찾아보긴 해야지. 그거 좋지 않아? 좋지 않아? 10시부터 12시까지 합쳐. 아니, 모두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지. 모두가 안 좋은가? 모두라고 하면 나도 포함이야. 알겠지? 왜요? 뭐? 근데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 온 김에 쭉 하고 한 번 퇴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럴까? 그치, 숙소 가면 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집이 멀다거나. 투표해요. 투표가 제일 강압적인 방법이야. 뭐가요? 투표가 제일 강압적인 방법이야. 왜요? 그게 민주주의의 폭력성이야, 얘들아. 쌤의 결과가 이러니까 복종해. 이거 뭐 김정은이랑 다를 게 뭐? 쌤 약간 모두를 맞추시면 안 돼요. 약간 경험이 있나 보다. 무조건 한두 명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가 희생해 그러면. 왜요? 봐봐. 봐봐. 이게 민주주의의 양면성이라니. 사회 시간에 안 배웠어? 아니 뭐가요? 이게 님비 현상이잖아. 사회 몇 점이야? 4회 87. 안 배웠네. 사회 빼고. 네가 모르는 그 13점치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 네. 쌤 내가 틀려졌다. 경제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야. 아닌데? 너 입 열지 말라 했어 내가. 경력 덩어리. 아닌데? 이게 너무 그렇게 막 다수의 이득으로만 움직일 수 없어. 뭐 소수의 이득인가? 소수의 의견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다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냥 모두를 오늘 어떻게 아니 당연히 수업을 하려고. 그니까 조용해봐. 합당. 아 시험? 1시간이면 봐. 1시간. 1시간 후에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아유, 하나씩 먹어. 최종 테스트는 풀이가 없습니다. 중간 테스트만 풀이가 있어요. 그럼 줌으로 봐도 되겠네. 줌으로 보면 네가 일어날 거냐고. 응? 그건 늦게 오면 되죠. 10시에 집 가서 다 준키라고. 아 축구하고 술 한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당연한 순서 아니야? 아 무슨 소리예요? 땀 흘리고 샤워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사고 내고 체중 관리. 아 진짜. 그 한 잔이 또 기가 막히단 말이지. 아 싫어. 입 열지 말라 했지. 나 무슨 안 돼. 말하지 말라고 병 덩어리 나 한 달 동안 못 들으면 그걸 위해서 하는 거야. 쌤 건강을 위해 술 그만 드셔야죠. 왜? 안 좋은 거. 나는 술을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져. 또 담배는요? 그 뭐예요? 근데 술을 안 먹으면 나 담배 안 핀다니까. 아니 담배 무슨 그래 소리야? 행복주의기 행복 주입기. 그걸 안 그래서 비시던지에서 행복 주입. 저번에 봤는데 자몽 맛이라며요. 저번에 4번 자몽맛 행복. 알겠지? 그거 다 기억하는데. 뭐 아니 행복주의다. 너 입 열지 말라 했지. 행복 주입기. 말라 했지. 뭐라고 나 혜빈이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쳐요 계속. 야 컴퓨터 치지 마. 흔들린다고 계속. 혜빈아 부서. 다리로. 이거 부셔버려. 방송하기 뭐야. 축구도 못하겠어. 자 2차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아니에요. 아니 내가 선생인데 왜? 아니 뭐 종 쳤어? 종이 없는데 왜 니네 마음대로 야, 나에서 쉬는 시간을.
맞고 싶어? 자, 2차 함수. 2차 함수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형을 갖다가 뭘로 해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뭔데? 표준형으로 고쳐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지점을 알 수 있어. 꼭지점을 알 수 있고요. 그 축을 알 수 있어. 그죠. 두 번째는 대칭축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왜 바꾸냐면 꼭지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꼭지점을 알아야 그나마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2차 함수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일반형도 중요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물론 표준형에 비할 바는 아니야. 근데 일반형도 조금 중요도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x절편을 찾으려고 뭘 했어? x절편이라는 게 뭐야? 그죠? 함수가 x축과 만나는 x좌표를 x절편이라 했단 말이야. 그지?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이야. x축과 만나는 점들, x축에 있는 점들은 특징이 뭐예요? y좌표가 0. 그죠?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원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겼던 2차 함수의 일반형에 y에다가 0을 갖다 넣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해되세요? 이해돼? 그러면 이게 뭐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지? 왜 2차 방정식이야? 2차식은 0의 꼴이니까 2차 방정식이지. 장난칠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2차 방정식의 근이 2차 함수의 x절편,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되는 거다. 이것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져요. 왜냐면 결국에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 건 맞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x절편입니다. x절편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쓰임새가 많아.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무조건 머릿속에 박아 넣어야 되는 건 뭐냐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그림. 요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 두셔야 돼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근이다.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도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튀어나와. 다음은 2차 방정식의 그래프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대로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돼.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근이다. 알겠어?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다. 그러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똑같이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2차 방정식의 모든 부분을 2차 함수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되고요. 2차 함수의 모든 부분을 2차 방정식으로 옮겨올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서로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의 모든 부분을 다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2차 함수에서만 배웠던 내용을 2차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어 볼 거고, 2차 방정식에서만 배웠던 내용들을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볼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따로따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하나로 합칠 거야. 알겠지? 잘 보세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2차 함수에 x절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y에다 0을 넣었다. 오케이? 2차 함수에 x절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 예나야 뭐해? 이 차 함수의 x절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랑 y는 0을 좌표 평면에다 나타나면 누가 돼?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좌표 평면에다가 쭉 그어보시면 누가 돼요? x축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x축입니다. 둘이 합치는 거잖아. 그지? 걔를 뭐라 그러냐면 연립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둘을 연립을 한 거다. 연립의 뜻은 뭐냐면 요 함수랑 요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겠다라는 게 연립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그 연립방정식을 풀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2차 함수의 부분을 갖다가 2차 방정식으로 옮겨준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나온 부분을 2차 함수에다가 옮겨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옮겨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판별식이다. 판별식.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근이라 그랬어. 그지? 판별식이 뭘 판별하는 거였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였는데 이걸 2차 함수로 옮겨보시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판별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얘의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 2차 함수랑 x축이랑 교점이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돼요. 2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x축이랑 2차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 만약에 판별식이 0이 나왔어. 그러면 2차 함수랑 x축의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1개란 얘기야. 그러면 한 점에서만 만나게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 접하게. 살짝만 만나 있으면 되죠. 여기서. 됐어?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왔어. 그러면 실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실근이 없기 때문에 x축이랑 2차 함수랑 안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런 차이점이 있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죠? 맞아? 최고차항의 개수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었잖아. 그지? 만약에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얘는 이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는 이때 이렇게 생겼을 거고 한 점에서 만날 거고요. 얘는 안 만나겠다. 요렇게. 됐어? 요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2차 함수에서 의미를 가지는 내용입니다. 아시겠나? 알겠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보세요.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와 직선입니다. 2차 함수와 직선. 뭐? 쌤 개념 이게 마지막이에요? 개념이 왜 이렇게 많아? 개념이 있어요? 독한 어쩌라고. 사이즈가. 자, 2차 함수와 직선인데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죠?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야?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교점이 몇 개야? 2개. 두 번째 그림은? 1개. 얘는? 교점이 없어요. 그죠?
요때 2차 함수의 식을 갖다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1차 함수들 직선의 식을 갖다가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둘의 교점은 어떻게 찾아?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찾아? 교점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였냐면 연립이라 그랬어요. 그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는 2차 함수랑 y는 mx 플러스 n 이라는 1차 함수를 갖다가 연립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을 어떻게 해 그러면? y 둘 다 y로 똑같이 맞춰져 있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대입법을 사용을 하는 거지. y는 이니까 우변에 있는 것들끼리 똑같으시면 되겠죠? 2차 함수의 식이랑 1차 함수의 식이랑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연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함수끼리는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돼. 그죠? 그러면 1차 함수를 갖다가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해보시면 ax제곱 플러스 b-m의 x 플러스 c-n은 0입니다. 그죠? 요거 무슨 모양이야? 2차 방정식의 모양이죠. 맞나요? 2차 방정식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만나면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연립이라서 연립 방정식으로 세운 거고요. 둘 다 함수니까 y는 똑같이 y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y에다가 대입법을 사용을 한 거다. 그래서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같다라고 놓은 거고요. 얘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시켜 놓으니까 2차 방정식의 모양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 될 거야. 이해되시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판별식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점 몇 개에서 만나겠어? 2개에서 만나겠죠?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였는데 요 2차 방정식은 뭐였어?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세운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판별식이 0이면 점 몇 개에서 만나? 1개.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얘가 판별식. 둘을 연립해서 나온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입니다. 됐어? 됐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최대 난관이야. 이차 함수 최대 최소. 오케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자, y는 ax. 자, 표준형으로 가겠습니다.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a가 양수야. a가 양수면 특징이 뭐야? 아래로 볼록이죠. 요렇게 생겼을 거다. 그지? 그래서 이때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요 상태일 때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한번 알아볼 건데 최소값은 얼마예요? 최소값은 얼마야 이때? q가 최소값이죠. 최소값이라는 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함수값을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y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y값. x값은 최대 최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최소값은 q야. 최대값은 얼마야? 없어.
왜냐면 계속 위로 뻗어가고 있는 모양이니까. 최대값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최고창의 개수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점의 좌표는 P, Q일 거고요. 얘일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가 얼마인지 최소가 얼마인지를 알아볼 건데 최대 얼마야? 최대값은 Q가 될 거예요. 최소값은 얼마야? 없어요. 그죠? 왜?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제일 작을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지? 이때는 언제냐면 x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x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근데 만약에 x의 범위가 정해졌다. x의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시겠죠? x의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 x의 범위를 뭘로 할까?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해봅시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x의 범위를 정해줬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면 잘 보세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할게요. 왜냐면 음수일 때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음수일 때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최고창의 개수를 임의로 충분히 양수로 되돌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음수일 때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a가 0보다 작을 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는 P, Q입니다. 이때 만약에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다 라고 잡혀. 오케이?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함수를 빨강색으로 색칠한 부분만 보는 거야. 나머지 부분은 아무짝에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만 눈을 돌리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요 경우일 때는 이때도 최대랑 최소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해되세요? 이때 최소는 얼마야? Q예요. 판단하는 방법이 뭐야?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최소니까 제일 밑에 있는 부분에 y 값을 쓰시면 그게 최소 값이야. 그지? 최대 값은 언제야? 최대 값은 구해야 돼. 그지?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제일 높은 점이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높은 점은 x 값이 얼마예요? 베타니까 최대 값은 x가 베타일 때, 즉 y 값은 대입해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요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가 다른지를 잘 보세요. 이 점의 좌표가 똑같이 P, Q인데 이번에는 알파랑 베타가 어디에 잡힌 거냐면 여기에 잡히고 여기에 잡힌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함수를 요 사이만 보면 돼. 알겠어? 나머지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도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을 거야. 최대는 언제야? x가 베타일 때. y 값은 구하면 되지. 그지?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서 y 값을 구하면 돼요. 왜? 최소는 x가 언제일 때? 알파일 때. 맞아. 값은 얼마야? 구하면 되지. x에다 알파 대입해서. 그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두 그림의 다른 점이 뭐야? 그죠? 첫 번째 경우는 x의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을 하고 있을 때고 두 번째 경우는 x의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을 때야. 그지? 꼭지점을 포함할 때는 최대나 혹은 최소가 꼭지점의 y좌표 값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와요. 그죠?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꼭지점은 쓸모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던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던지.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대칭축 또는 꼭지점은 무조건 찾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x, 문제에서 주어진 x의 범위에 대칭축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필기하세요. 이게 끝입니다.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구간을 나눠야 된다고요. 그죠? 구간을 어떻게 나눠?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야? 얼마야? 1. 1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야 돼. 그래서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로 기준을 나누시면 돼요. 첫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x가 1보다 작으면 x-1이 음수니까. 이해되시나요?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야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요렇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좌변으로 전부 다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죠? 인수분해 하시면 x-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1이다 가 해입니다. 그죠? 근데 x는 1이 해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왜 안 돼? 그렇죠. 우리는 x가 1보다 작을 때만 해를 구하는 건데 얘는 1이잖아. 그러면 포함될 수 없어. 이해되시죠? 두 번째, 1보다 작을 때 했으니까 1보다 클 때 해야 되는데 클 때 등호를 붙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 절대값을 그냥 벗기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x 마이너스 3이에요. 이해돼?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 x는 1 또는 3이 해가 나오는데 요것도 잘 살펴봐야 돼. 뭘 살펴봐야 돼?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구간에 요 해가 포함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1이랑 3은 1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이 되나요? 되죠? 그러면 얘는 둘 다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의 진짜 해는 x는 1 또는 3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오, 뭐야? 6번 안에 7번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중근을 가진다니까 해가 몇 개라는 얘기야? 한 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판별식이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오시면 돼. 그럼 여기다가 판별식 한번 구해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x 1차 계수, 즉 b자리에 2가 있잖아. 그지?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4분의 d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4분의 d 어떻게 쓰는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b'은 뭐라고? 2분의 b야. 맞지? 맞아. 여기서 b'이 얼마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지. 이해되시나요? 됐어? 여기까지? 요거 제곱하시면 k-a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해되세요? 됐어? 여기까지? 요거를 정리를 좀 하시면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맞아? 얘가 몇이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k 값에 관계없이 0이 나와야 돼. 맞아?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얘가 0이 k에다가 뭘 집어넣든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조건이 뭐예요? k의 개수인 마이너스 2a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인 b-1이 0인 거지. 그지? 그래서 a는 0 b는 1 이렇게 나오시면 정답입니다. 됐죠?
다음에 9번. 자,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3번 할 거예요. 3번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오케이.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한답니다. 그죠? 얘는 일단 전개를 해보시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야. 조금 더 편하게 고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이제 두근을 실제로 구해가지고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알파 베타를 구해서 대입해서 계산해도 정답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지. 그래 놓고 보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할 수 있는 정확히 요 두 개,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이 나와 있지. 그지? 요 문제에서 두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다 적용시켜 보시면 얼마예요? 2죠? 두근의 곱은 얼마야?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되셨죠? 맞아? 그러면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까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 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의 합이 6일 때 2차 방정식 f5x-7은 0의 두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죠? 맞아? 맞아? 네.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시면 그러니까 fx의 두근을 갖다가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타라고 해보시면 f에다가 x 자리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얘기 맞나요? 맞아? 원래 어떤 다항식의 x 자리에다가 무언가를 넣어서 0이 나오게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라 그랬어. 그지? 그니까 알파랑 베타가 해일 수가 있는 건데 잘 들으세요. 알파랑 베타가 해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모양을 잘 보시면 얘가 fx는 0의 형태고요. 얘는 f5x-7은 0의 형태야. 그지?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둘 다 똑같은 f야. 이름이 똑같단 말이야. 알겠어? 이름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f,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f도 결국에 오른쪽 괄호 안에 알파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 0이 나와야 돼. 왜? 똑같은 f니까. 이해되세요? 베타도 마찬가지야. 얘도 어쩔 수 없어. 괄호의 안쪽이 베타로 바뀌면 0이 나와야 돼. 그지?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 5x-7에 x에다가 뭘 넣으면 알파가 나올까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x가 얼마냐면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에요. 알겠어? 요게 뭐야? 무슨 뜻이라고?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f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f5x-7은 얘가 해가 되는 거지. 알겠어? 베타일 때는 뭐야? 비슷하겠지. 5분의 베타 플러스 7일 때가 해가 나오시면 되겠죠. 아시겠나? 알겠어? 그래서 fx의 해가 알파 또는 베타라면 f5x-7의 해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까지? 예. 그러면 뭐 구하라 그랬어? 두근의 합을 구하라며. 둘이 더하면 뭐야?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어? 6이었잖아. 5분의 20이니까 4가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에 쭉 넘기셔서 6번으로 오세요. 자,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를 구하래요. 그죠? 함수가 만난다 안 만난다를 따지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냐면 연립을 해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연립을 해볼 거다. 연립하는 방법은 둘 다 함수니까 y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식길이 같다라고 놓으면 된다.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다 넘겨. 이렇게, 그지? 그러면 뭐라고? 얘의 판별식의 값에 따라서 얘가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지? 판별식 써보시면 얘도 x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 짝수니까 4분의 d 쓰시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4 반으로 나눠서 제곱하시면 b제곱, b' 제곱이 4가 나오고요. 그죠? 마이너스 a, c 정리하시면 2k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판별식 2k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즉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2k 플러스 2 판별식이 0이면 즉 k가 마이너스 1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판별식 2k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 됐어? 다음에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8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4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뭘 먼저 해봐야 된다 그랬냐면 꼭지점이나 대칭축을 먼저 알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얘를 표준형으로 먼저 고치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가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이 꺼졌나요?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요렇게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1, k 플러스 2가 나오는데 대칭축이 그러면 1이에요. 1. 그지? 요거 뭐 따져보라 그랬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즉 위로 볼록이고요. 그죠? 맞아?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1, k 플러스 2일 거야.
문제에서 준 범위가 1부터 3까지니까 어디? 이만큼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겠죠. 대충 여기가 3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요 범위에서 최대값이 4래. 이 중에 최대값이 어디야? 여기가 최대값이잖아. 그지? 맞아? 얼마? k 플러스 2가 최대값이란 말이지. 이해되시죠? k 플러스 2가 최대값 4니까 k 값을 여기서 2라고 구해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2차 함수의 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지. y는 마이너스 2에 x-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x에다 몇 집어넣으시면 돼?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 3-1의 제곱 플러스 4다.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최소값으로 튀어나오시면 되겠죠. 됐죠? 다음 마지막입니다. 9번에 1번 가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뭐 해야 될 것 같아? 치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x제곱 마이너스 2x가 계속 등장하니까 치환을 시켜 놓으시면 되겠지. 그지? 이해되세요? 얘를 t로 치환을 하시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라고 됩니다. 그죠? 맞아? 뭐 알아보라 그랬어?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지? 맞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문제에서 x의 범위 줬어? 안 줬어? 안 줬단 말이야. 그지?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안 줬어. 그러면 얘는 모양을 보시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지? 맞아?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6이에요. 맞아? 그럼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라고 하면 틀린다. 그죠? 왜 틀려? 범위가 없어서. 범위가 없어서? 범위는 문제에서 애초에 안 줬잖아. 치환한 걸 다시 바꿔야 돼? 그럼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문제에서 x의 범위는 안 줬지만 우리가 x라는 문자를 갖다가 t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t의 범위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을 했잖아. 그지?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애를 살펴보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얘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란 말이지. 이해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그지? x제곱 마이너스 2랑 t랑 똑같으니까 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꼭지점을 알아봤을 때 1,-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근데 얘랑 똑같잖아. 그러면 t도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러면 t라는 애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만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됐어? 무언가 함수에서 치환을 하실 때는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무조건 세로 잡아 주셔야 돼. 세로 잡는 거 이해되세요? 어떻게 잡는지 알겠어? 치환을 한 거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2x 자체가 2차 함수잖아. 그지? 이걸 엄밀히 따지면 전개했을 때 4차 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 이해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제곱을 해놨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개했을 때 4차 함수가 나와요. 그죠? 근데 4차 함수도 어쨌든 치환을 통해서 2차 함수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치환을 시킬 거면 치환시킨 문자의 범위를 새로 구해야 돼. 왜냐하면 t라는 애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t를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내용물을 여기다 담아놨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애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즉 t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게 나올 수가 없어요.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없어.
맞지? x에는 아무 숫자를 넣을 수 있지만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t에는 모든 숫자를 넣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t의 범위를 반드시 새로 구하셔야 되고 구하는 방법은 치환해 놓은 것 자체가 이차 함수의 모양이니까 얘 최소값이나 최대값 찾아서 그거보다 크다, 그거보다 작다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t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만 집어넣을 수 있어. 즉 우리가 이렇게 그린 그래프는 뭐냐면 t에 대한 그래프야. 그지? 맞아? x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야. t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쓴 거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면 대충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이쪽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중에 최소값은 6, 마이너스 6이 맞긴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 t의 범위를 구했는데 t의 범위가 이쪽만 사용을 하거나 이쪽만 사용을 하면 그냥 표준형 보고 마이너스 6이다 하면 당연히 틀리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치환을 할 때는 요렇게 주의를 하면서 치환을 하셔야 된다. 뭐?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해서 보내라. 알겠냐? 알겠어? 아침에 보내지 말고 제발 12시. 아니? 아니?